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설트썬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에펙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여 방송 및 녹음을 하여 강좌를 하는 게 처음인데, 제가 이게 에펙을, 즉 모션 그래픽 에펙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사수분이 없어서 혼자서 매일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각종 외국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4년 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워가면서 혼자서 이게 에펙 실력을 늘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뭐 정석으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셨던 분들보다는 확실히 뭐가 떨어지는 부분도 확실히 있을 겁니다. 물론 아닌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저도 이제 이게 강좌를 하게 된 결심이, 최소한 이제 한글로 된, 이제 한국 언어로 된 이제 강좌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그나마 영어로 된 것보다는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제 기초부터 이제 후반엔 이제 고급 기술까지 이제 강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비록 트위치지만 이렇게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편집해서 유튜브 쪽에도 올릴 거고요. 그럼 가장 먼저 강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신다면, 일단 이 강좌는 지금 이 강좌는 기초 강좌입니다. 즉 중고수 분들은 후반, 나중에 이제 후반에 이제 한번 10화 이후 넘어갔을 때 보시면 이제 될 듯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처음 말씀했던 대로 처음 녹음하여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댓글이나 나중에 이제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글을 적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말을 하거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초 강좌에는 말 그대로 기초 강화 부분만 설명할 거고, 아까 말했듯이 10화 이후에는 이제 중급 강좌로 넘어가 간단한 효과 및 트랜지션, 그리고 모션 그래픽을 이제 모션 그래픽이란 이제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에펙으로 만들 수 있는 2D에 대한 2D, 그리고 3D, 간단한 3D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제 기초 강좌를 이제 시작할 건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신다면, 일단 가장 많이 쓰는 툴부터 이제 알아야겠죠. 가장 먼저 쓰는 툴부터 이제 설명을 한 후에, 이제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이제 간단한 편집을 위한 이미지 자르는 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확인하는 거랑 뭐 기본적인 것을 이제 설명할 계획입니다. 자, 가장 먼저 툴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툴, 이런 가장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요 위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이제 화살표부터 시작해서 손바닥 모양, 돋보기 모양, 그리고 회전하는 모양, 그리고 카메라 모양, 그리고 아까 뭐 점선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모양, 그리고 네모, 펜, 그리고 글자, 붓, 도장, 지우개, 그리고 로터 브러쉬, 그리고 뭐 핀. 이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많이 쓰는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안 쓸 수도 있겠죠. 작업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럼 자, 강좌 설명은 넘기고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해서, 가장 제가 지금 방금 만든 게 무엇이냐면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하나의 큰 시작점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많이 보셨죠? 투명 화면입니다. 투명 화면. 물론 이쪽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든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저게 무슨 화면이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투명 화면입니다. 투명.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즉 이 화면에 내가 아직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화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윈도우, 일단 뉴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로 만들 수도 있고, 단축키가 뭘까요?
예, 바로 똑같습니다. 컨트롤 PC일 경우엔 컨트롤 N을 눌러서 컨트롤 N을 누르면 보시다시피 컴포지션 세팅이라고 해서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FHD 1920에 1080을 표시하고 락이라고 해서 이 화면을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16대 9죠. FHD는 락을 해놓으면 요걸 움직여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위에 거도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건 무엇이냐? 프레임수. 프레임 레이팅이라고 해서 29.97을 이제 흔히 기초적인 이제 기본 세팅인데요. 주로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주로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 그리고 60프레임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25프레임도 가끔씩 있고요. 그러나 주로 이제 모션 그래픽을 할 경우에는 뭐 타이틀 제작이나 이런 식으로 할 경우는 주로 29.97이나 30프레임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29.97이나 30프레임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시작 스타트. 즉 나는 0초부터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뭐 10초부터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인데 주로 0초. 즉 빵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영상이 끝나는 지점을 설명합니다. 즉 지금은 20초라고 표시되어 있죠. 20초. 즉 지금 만들 영상은 내가 만들 영상은 20초짜리 짧은 영상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물론 뭐 1분짜리 영상도 만들려면 이렇게 1만을 쓰면 됩니다. 근데 왜 59초냐 라고 했지만 1만을 쓴 후 S르면 여기 보시면 딱 1분까지 만들 수 있다는 영상, 1분까지 딱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1분을 맞추냐 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곳에 적혀있는 숫자 100은 1초를 뜻합니다. 그리고 1000은 10초, 그리고 1만은 1분, 그리고 10만은 10분짜리 영상을 뜻한다. 즉 숫자 100을 기준으로 해서 1초짜리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즉 보통은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데 뭐 5분, 3분에서 4분, 유튜브 영상의 경우 보통 1분, 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1분에서 2분짜리 영상을 만든다고 치지만 주로 유튜브에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올리는 영상은 주로 뭐 3분에서 5분, 길게는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십니다. 그럼 그 10분짜리 영상을 만들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10만을 치면 정확히 10분 영상이 만들어지죠. 거기에 약간의 프레임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한 200을 추가해서 10분 2초 정도로 보통은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많이 올리십니다. 그렇게 하면 딱 10분이 살짝 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일단 기초적인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약 5초짜리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제목과 수정을 하기 위해서 방금 단축키를 썼는데 어떤 단축키 썼을까요? 컨트롤 여기 설명 화면에 표시 클릭된 상태에서 컨트롤 K를 누르게 하면 이렇게 컴포지션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K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컨트롤 K가 이제 끝났으니 이제 간단한 툴 설명을 할 건데요. 툴 설명을 하기에 앞서 하나의 상자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가 만들어졌죠. 이 상자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의 설명을 할 건데, 자, 툴을 설명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툴이죠. 화살표 툴입니다. 화살표. 셀렉션 툴. 즉 포토샵부터 시작해서 일러스트 그리고 이 에펙까지 가장 많이 쓰는 툴이죠. 셀렉션.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절 끌고 다니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주로 이제 뭐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릭 포인트. 자, 그 옆에 있는 손바닥 툴. 이 손바닥 툴은 뭐에 쓰는 걸까요? 똑같이 셀렉션 툴이 있는데 손바닥 툴로 굳이 같이 움직이네요, 화면이. 즉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이 공간을 넘어서 즉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손바닥 툴입니다. 그럼 다른 것도 있겠죠? 어떤 느낌이냐 이런 식으로 나중에 10분 지금은 5초밖에 안 되지만 10초, 20초, 1분이 넘어갈 경우에는 작업 이 공간 1초짜리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좁으면 작업이 안 되겠죠. 그 부분을 확대했을 경우 밑에 이런 식으로 셀렉바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바닥 툴이 있으면 그냥 중간에 클릭해서 땡기면 이런 식으로 조절도 가능하죠. 물론 요걸 더 많이 쓰겠죠. 자, 그리고 뭐 돋보기 툴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뭐 아실 듯 하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로테이션 툴. 로테이션 툴은 뭘까요? 여기 제가 만들어준 상자를 클릭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툴은 생각보다 많이 쓰는 툴이 아닙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쓰는 건 말이죠. 물론 나중에 후에 어떻게 쓰는지는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카메라 툴은 여기 기초 강좌에서는 쓰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중후반에 가서 쓸 건데 주로 무엇을 할 때 쓰느냐, 주로 에펙에서 작업하는 것들은 2D 이미지입니다. 즉 3D가 아니라는 소리죠. 2D 이미지인데 그 2D 이미지를 3D처럼 보일 수 있게 해주는 툴이 바로 카메라 툴입니다.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카메라 툴 옆에 있는 펀트 툴, 펜 툴인가요? 포인트. 이거는 뭘 쓰는 걸까요? 움직이는 것도 알고 클릭해도 당겨지지도 않고 안되죠. 그럼 뭘 하는 툴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단합니다. 이 상자를 클릭한 곳에 보면 중심점이 있습니다. 이 중심점을 보시면 아까 로테이션 툴로 그러면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돌게 되죠. 그럼 이 툴로 뭘 쓸 것이냐, 이 툴은 이렇게 중심점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심점을 요 끝에로 맞추게 되면 나중에 로테이션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뀌죠. 끝에 맞춘 기준에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즉 이 툴은 각 모양 제가 이제 만들거나 가져온 영상의 중심점을 고쳐주는 그런 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옆에 방금 제가 이 상자를 만든 툴이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랑 똑같습니다. 클릭할 경우 네모난, 겉이 동그란, 그리고 완전한 원, 다각형 각 툴들이 있죠. 이건 뭐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죠. 그 외에 펜 툴은 무엇이냐, 이건 똑같죠. 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외 설정. 펜 툴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에펙에서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아무런 클릭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클릭을 했을 때 선이 연결되며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러스트와 포토샵은 이 기능이 끝이죠. 근데 에펙에서는 하나 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무슨 기능이냐, 마스크 기능이 있습니다. 나중에 후반 가면 작업을 할 때 설명 한 번 더 드릴 텐데, 먼저 솔리드 창을 하나 만든 후 이 펜 툴을 이용해서 이게 솔리드가 클릭된 상태여야 됩니다. 대신에 이 파일, 솔리드 파일이
클릭된 상태에서 펜 툴을 이용하면 안 생기죠. 뭐가 방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네요. 일단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완료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부분만 마스크가 잡히게 됩니다. 즉 포토샵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스크라는 기능이 뭔지는 아시죠? 마스크를 잡아주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어떻게 마스크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밑으로 화살표를 내면 마스크라고 하여 노란색 마스크 선이 잡힌 걸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펜, 그 다음은 글자 툴. 말 그대로 글자 툴이죠. 글자를 이렇게 쓰게 해주는 글자 툴입니다. 클릭 후 글자를 쓰세요. 이렇게 글자를 쓰면 여기 밑에 글자가 뜨죠. 그리고 글자의 포인트는 어디서 바꾸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캐릭터에서 클릭을 하면 각종 이제 이게 본인들 컴퓨터에 설치하신 폰트들이 있겠죠. 폰트에 이런 식으로 폰트를 클릭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그리고 엔터 했을 때 나오는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그 외에도 자강과 이런 걸 설정해주는 각종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에펙이라고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자, 그럼 글자 옆에 있는 펜툴, 펜툴이 아니죠, 부툴이죠. 브러쉬들은 뭐라고 해야지, 생각보다 많이 쓰는 툴은 아닙니다. 많이 쓰지 않아요. 요 글자 툴 이외에 이렇게 5개 툴은 생각보다 많이 쓰는 툴이 아닙니다. 도장 툴은 나중에 이제 영상이나 사진 작업할 때 쓰는, 포토샵에서 쓰는 툴인데 말 그대로 포토샵에서 해서 가져온 게 편하지 에펙에서 도장 툴 쓰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미지 작업할 경우. 영상에도 도장 툴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약간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외에 지우개 툴, 로터 브러쉬 툴. 로터 브러쉬 툴은 지금 당장은 보여주기 힘든데, 로터 브러쉬 툴이 뭘 하는 툴이냐 하면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시면 뜨겠지만, 로터 브러쉬 툴은 크로마키 작업을 하는 툴입니다. 이제 1인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 아래쪽에 사람들 얼굴만, 분명히 집에서 캠을 켜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얼굴만 보이지? 뒷배경은 다 보이고 할 때 하는 그 뒷배경을 지워주는 일종의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툴을 쓴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툴이 있는데, 다른 플러그인 툴이 있는데 그 플러그인을 쓰신다고 보면 돼요. 물론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핀툴, 퍼펫 핀툴. 이거는 뭘 하는 기능이냐, 주로 이제 2D 캐릭터나 움직이지 않는 2D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주로 움직이게 해주는 툴인데, 물론 더 다르게 쓸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4개의 점을 찍어서 정사각형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툴입니다. 자, 이렇게 찍어놓고 밑에 퍼펫 툴이 나중에 후반 가서 원래 설명해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퍼펫 툴이 4개가 찍혀 있는데, 이 4개에 있는 여기 이렇게 4개가 현재 정상적인 네모 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태를 이제 움직여 볼게요. 먼저 요걸 요만큼 당기고, 요걸 요만큼 당기고, 요걸 요만큼 당기고, 요걸 요만큼 당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요걸
그대로 복사 붙이기를 해볼게요. 그럼 다시 정육면체로 돌아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툴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퍼펫 툴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툴이 돼버린 거죠. 즉 2D에 나오는 캐릭터들 있죠, 안 움직이는 그 캐릭터들의 뭐 발을 움직인다던가 뭐 손을 움직인다던가 하는 간단한 이펙트를 하게 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물론 지금 초반 기초 강좌에서는 쓰지 않는 툴이죠. 나중에 중후반에 넘어갔을 경우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기초 강좌이기 때문에 아무런 재료들을 제가 지금 준비해 두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툴을 설명을 했고, 예, 그리고 자주 서비스로, 서비스 맞나요? 서비스 맞겠죠? 자주 쓰는 포인트 툴들에 대한 단축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를 만들고, 이 동그라미가 보통은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고 끝이 아니라 동그라미를 움직이고 싶겠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움직이냐, 아까 말했던 포인트 키로 이렇게 막 움직이겠지만 이 움직이는 거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나중에 렌더링하여 영상을 만들 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움직임이 저장이 되는가? 가장 먼저 P 포인트라고 해서 P가 있습니다. P 값 단축키예요. P 는 포지션이라고 해서 물체들을 움직이게 해주는 키입니다. 지금 보시죠. 밑에 보면 숫자가, 여기 숫자가 계속 움직이죠. 즉 이 물체가 움직이는 좌표를 뜻합니다. 좌표.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나는 움직이게 하고 싶은데 그걸 움직이면 영상으로 뽑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포지션 값을 나는 일단 시작점을 이곳으로 두고 포지션 값의 옆에 있는 이 시계 방향을 클릭하면 이렇게 시계 모양이 뜨면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기죠. 그리고 0초에 있던 이 키를 5초로 당긴 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원을 옮겨주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원했던 물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0초에서 5초가 지나고는 다시 이쪽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데 이상하죠? 이상할 수밖에요. 왜냐면 영상이 끝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5초짜리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0초에서 5초가 간 후 끝나야 되지만 에펙에서 아직 렌더링이 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5초 후에 다시 0초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초에서 시작해 보죠. 다시 0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는 0초가 돼도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간단합니다. 자, 0초와 5초의 사이는 2초와 3초의 사이겠죠? 그럼 요게 30프레임이니까 15프레임에 방금 만들었던 걸 가지고 옵니다. 다시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고 이렇게 끌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5초 만에 갔던 게 2.15초 만에 움직여서 멈추겠죠? 그럼 5초에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0초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컨트롤 C 하여 복사를 한 후 5초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보시다시피 2점 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0초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이 이런 움직임이 완성이 되겠죠? 이게 바로 기초적인 일단 움직임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움직임 다음에 뭐가 있겠죠? 네, 크기 조절이 있겠죠? S, 스케일, 단축키는 S입니다. S. 스케일 값이 있죠? 스케일 값도 똑같습니다. 클릭을 한 후 뭐 2초로 가서 뭐 150%가 되면 가는 동안 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그리고
아까 했듯이 요걸 컨트롤 CV로 하면 점점 가서 커지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점점 작아지겠죠. 스케일, 즉 크기 조절입니다. 크기 조절.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모르시겠다요? 그럴 경우 그냥 단축키만 해서 난 전혀 모르겠다, 난 한방에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트랜지션 메뉴가 다 뜹니다. 이렇게. 그 다음 뭐 밑에 아까 위에 있던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 단축키. 로테이션이 있으면 로테이션을 말 그대로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면서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이라 로테이션이 안 느껴지죠, 별로. 그 다음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트랜지션 기능, 즉 화면 넘어가는 기능인데 뭘 주로 많이 쓰냐? 오퍼시티라고 해서 투명화 기능을 제일 많이 씁니다. 먼저 가장 아까 중간대로 맞춰서 100%를 0으로 줄이게 되면 지나가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죠. 즉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이제 스트리머 분들이 자주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오퍼시티 값을 2초에서 다음 화면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넘어가죠. 하얀 화면이 사라지면서 자기에는 다른 화면이 뜨게 되는 겁니다. 즉 그럼 오퍼시티의 단축키는 뭘까요? 여기 말했던 O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퍼시티는 유일하게 다르게 T가 바로 단축키입니다. T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퍼시티 키가 나타나죠. 오퍼시티는 이곳에 있는 키 중에 뭐 포인트 값은 P고 여기 스케일 값은 S고 로테이션 값은 R인데 왜 오퍼시티면 T일까요? 그건 프로그램 제작한 사람한테 따지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오퍼시티는 그렇게 단축키는 T입니다. T. 영어 TT.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제1화 기초에 대한 기초 중에 기초 툴, 그리고 간단한 움직임을 잡기 위한 툴 대한 단축키와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것만 봐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뭐 나중에 그 후반 2화 영상도 올릴 건데 그 2화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지금 초반에 내었던 초반에 단축키에 대한 설명, 제가 발음이 이상해 그래서 안 들렸던 것 같아 이러시는 분들은 다시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 답글로 해서 단축키를 다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1강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일단 기초 강의인 만큼 나중에 10화, 20화를 넘어가서 중급, 고수의 수준에 될 만한 영상을 이제 강좌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떤 걸 강좌하게 되냐? 간단합니다. 나중 되면 어떤 인포그래픽 같은 이제 UCC의 공모전에 올릴 만한 인포그래픽 영상, 그리고 거기에 난 인포그래픽보다는 화려한 영상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모션 그래픽에 대한 강좌를, 난 애플처럼 딱 간단한 그런 영상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에는 그런 심플한데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션 그래픽 영상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물론 지금은 기초니까요. 1강이잖아요. 이제 1강이에요.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